안녕하십니까. 다 들리세요? 네. 네. 제가 오늘 광화문에 큰 집회 있는 거 아시죠? 거룩한 방파제 기독교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 모여서 동성애 반대하고 그리고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반대한다고. 원래 저희가 거기서 하거든요. 시청 맞은편에 네. 시의회 앞에 저희가 분향소가 있어요. 백신 피해자들. 근데 이제 그 집회에 밀려서 제가 오늘 서울역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집회를 할 때 이제 또 소리를 또 하도 많이 질러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제목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 번 이제 뭐 말이 특강이지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그럴 만한 주제는 안 되고 그냥 정보를 전달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 정보들은 다 질병청, 식약처에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다 밝히는, 그냥 뇌피셜 뭐 이런 가짜뉴스 이런 게 아니라 정부 기관이 저한테 대답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자, 방역을 위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우리나라가 방역이 굉장히 엄격했죠. 네, 엄격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동안은 기독교인 분들이 가장 큰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근데 그 국가의 시스템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제 소개를 먼저 드릴까요? 네. 저는 백신 진실밀 유족협의회라고 유가족들 단체입니다. 대부분 코로나 백신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모여서 지금 정부랑 싸우고 있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17살 딸을 잃었습니다. 저도 유가족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이 18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 중증이 한 800여 명 되는데 한 명도 인과성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정부는 그냥 인과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한번 밝혀보고자 만든 단체입니다. 방역의 기본, 일단 방역이라는 거는 감염원, 병원균이 못 돌아다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죠. 그죠? 근데 정부는 일단 우한에서 모 의문의 폐렴이 발생했다. 그죠? 처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한 폐렴으로 알려졌어요. 우한에서 이제 폐렴이 발생을 했는데 중국은 우한 전역을 봉쇄를 했죠. 봉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중국이 입국을 차단을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차단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발표 2시간 만에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하고 중국하고 아픔을 함께 하겠다며 중국이 입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첫 1호 감염자가 중국인 입국 여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됐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막질 않았어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전 정부건 현 정부건 중국하고 뭐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야당 대표는 쎄쎄 하면 된다 그러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거리두기라는 거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죠? 기독교인들은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셨을 거고, 저같이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던 사람들은 4명이서 밥도 못 먹었어요. 그죠? 이 거리두기가 점점 이렇게 4단계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 5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벌금 10만 원씩 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이제 자영업자는 손님 5명 받았다고 벌금 300만 원씩 냈어요. 그게 불과 3년 전이야. 우리나라에서.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거 다 벌금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진 일이 불과 3년 전 이야기. PCR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예요.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책상, 여기에 대장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균이 많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그 바이러스는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증폭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PCR 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해내기 위해서 특화된 그 검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증폭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증폭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간다 해서 다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입속에는 그냥 700여 종의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우리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PCR 검사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확진자를 양산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냥 누구든지 이러면 무조건 나올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PCR 검사를 하고 강제 격리를 합니다. PCR 검사를 해가지고 그 유전자가 증폭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만 돼도 확진자로 분류를 해서 자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자가 격리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오늘 밤 12시에 격리가 풀린다. 그러면 그 격리가 풀리기 전에는 병원도 못 갑니다. 아파서 죽어도 병원을 못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병원을 못 가서 격리 해제 한두 시간 전에 사망하신 분도 꽤 많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그 격리가 되셨어요. 근데 격리 해제하기 전 계속 그 PCR 검사는 계속 하거든요. 격리 중에도 계속 음성이 나왔어요. 계속 음성이 나와서 몸이 아파 죽겠으니 나 응급실 좀 가게 해달라. 안 된다고. 보건소에서는 절대 격리가 풀리기 전 오늘 밤 12시 넘어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그냥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진, 그것도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격리 중에 사망을 하잖아요. 격리든 병원이든 코로나로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처치하는 뭐 이렇게 뭐 호흡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붕대 옷도 다 입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침대포로 둘둘 맙니다. 둘둘 말아서 가족 동의 없이 바로 화장터로 보내요. 그리고 화장시켜서 6월만 전해줍니다. 본인 확인 절차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인권을 유린을 한 겁니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되게 그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겪은 거는 철저하게 짓밟혔다. 그러면 이 치명률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코로나에 한 번씩 감염이 돼서 한 명이 사망해요. 그러면 치명률은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명이 두 번씩 감염이 돼서 한 명이 사망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누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적으로. 그렇잖아요. 독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코로나는 그냥 확진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적으면 적을수록 치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최소 뭐 10배에서 15배 정도 부풀려졌다. 근데 저는 10배, 15배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중국인 입국 여성 20년 1월 20일인가 21일 날 첫 중국인 여성이 확진이 되고 첫 접종까지 1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21년 2월 26일 날 아스트라제네카를 첫 접종을 했어요. 그럼 13개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13개월 동안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지금 여러분처럼 기저질환 없고 건강하신 분이 그 13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이 몇 명일까? 제가 질병청에 물어봤습니다. 48명. 48명. 이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렇게 사망했을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중국인 여성이 첫 확진자가 나오고
집계, 확진자 집계를 23년 작년 8월 말까지 집계를 했습니다. 4년 조금 안 되죠. 그럼 4년 조금 안 되는 동안 순수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일까? 1521명입니다. 4년 동안. 독감으로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몇 명쯤 될까요? 3,000명에서 한 6,0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에. 그럼 독감의 치명률의 몇 분의 1 정도 될까요? 2분의 1, 3분의 1. 훨씬 적습니다.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자 1년간 13개월간 48명이 사망을 했는데 백신을 안 맞으면 죽을 것 같이 얘기했죠.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48명조차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사망을 하잖아요. 사망자의 코에 PCR 검사를 합니다. PCR 검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 코로나 사망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청소년은 한 명도 없어요. 청소년 21년 7월 16일부터 고3 먼저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약 18개월 동안 청소년 사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청소년 백신 패스 결국 시행은 못했어요.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근데 그 백신 패스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고3들 수능 못 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육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대요. 그 우리가 지어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이따가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에어컨 좀 끄면 안 될까요? 좀 이게 여기서는 안 돼가지고 에어컨 좀 꺼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 광화문 처음에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그 정광 목사님 그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100명 가지고 광화문 전체 폐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일 거예요. 다음 해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이 나와도 폐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진자 100명 나왔는데 광화문 전체를 폐쇄를 했는데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자가 나와도 폐쇄를 안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방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됐어요. 1급 에볼라 뭐 이런 거 정말 그 생화학 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스쳐도 막 곧 사망하고 막 이런 그 에볼라급 바이러스로 1급 전염병 감염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2급으로 낮춰요. 지금은 4급입니다. 4급. 독감하고 같은 등급이죠. 이게 왜 이렇게 등급이 낮아요? 왜 에볼라는 아직도 1급이고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2급으로 갔다가 4급으로 갔다가 왜 이러는 거예요? 바이러스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한데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조금씩 달라요. RNA 바이러스는 뭐 C형 간염 이런 거 변이가 자주 잘 일어납니다. 변이가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에 문제를 못 일으키니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변이를 하는 거죠. 그 바이러스 우리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네. 변이를 하면 일반적으로 약해지죠. 네. 근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강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식약처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식약처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코로나 백신을 효능 효과가 예방으로 허가를 했어요. 예방 전혀 못했잖아요. 2차까지 4,430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3,50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 예방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질병청한테 물어보면 질병청은 예방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중증 사망 방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허가 목적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이제 그 예방 기전이라는 건 뭐 의학적으로 어떠한 뭐 이렇게 효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 식약처에다가 그러면 니네가 코로나 백신이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이게 예방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해라. 정보공개 청구를 어느 의사분이 하셨어요. 제시를 못합니다.
아직도 제시를 못했어요. 의학적 근거는 없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제약사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백신을 출시를 하려면 그 식약처에다가 허가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식약처는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평가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제약사가 예를 들어서 허위 보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임상시험에 좀 뻥튀기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걸러낼 만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별도로 뭐 샘플을 가져와서 현미경을 본다든지 성분을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얘들이 제출한 성분, 얘들이 제약사가 제출한 성분들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웃기죠. 성분도 모르는 의사들이 부작용이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저는 제가 딸내미 먼저 보내고 나서 이거를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계속 뭐 정보원에 청구하고 논문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의학이라는 거는 과학이 아니다. 너무 비과학적입니다. 저는 그 공학 석사예요. 저는 공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적어도 과학이라는 거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잘못됐다면 원인을 찾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과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의학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진단서 때 보셨어요? 진단서 때면 항상 앞에 붙는 게 상세불명, 원인불명.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습니다. 의학은 항상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 특히 백신으로 문제가 돼서 중증이나 사망하신 분들은 항상 붙습니다. 원인불명. 원인이 없어요. 저희 뭐 딸내미도 마찬가지. 그 원인이 뭡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얼마 뒤에 문제가 생겼으면 원인을 따질 게 뭐가 있으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병원도 안 가.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백신을 맞고 뭐 한두 달 뒤에 몇 달 뒤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상식이든 과학이든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질병청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질병청은 백신을 맞고 42일이 넘으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42일이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질병청은 뭐라 그러냐? 이거 그 학회에 물어봤대요. 의학 그 학회, 뭐 이비인후과 학회, 혈전지혈학회, 뭐 심장병학회. 그 학회는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mRNA 백신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mRNA 백신을 만들 기술이 없어요. 그거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만들 줄 모르는 인간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42일 이내 발생한다. 뭐는 아니고 뭐는 맞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성분도 모르고 백신을 만들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피해 보상이라는 거는 국가가 잘못은 없는데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 국가가 우리가 뭐 잘 하려고 백신을 맞췄는데 니네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미안하니까 보상을 해줄게. 근데 그것도 결국은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잘못이 있건 없건 피해 보상을 받으면 많이 받잖아요. 수백 명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인과성 없음 해버리면 끝이에요.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접종 연령이 처음에 화이자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초기에 잠깐 맞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우리나라는 화이자를 압도적으로 많이 맞았거든요. 화이자는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를 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 몇 달 뒤에 접종 연령 만 12세로 변경을 합니다. 새로운 백신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거를 허가 변경을 통해서 만 12세로 낮춰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쓸데없이? 왜냐하면 이 백신은 허가할 당시에는 성인용 백신입니다. 청소년들한테 희석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신은 약을 희석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량을 줄이고 해야지 다른 거 타가지고 희석해서 쓰라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집단 면역 들어보시죠. 처음에 그 문재인이하고 정의경이가 나와가지고
집단 면역은 허상입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의학적으로도 전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걸렸다 나았다 하면서 항체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집단 면역이지, 그냥 몸속에 백신을 주입한다고 해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하면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려면 전 국민의 65% 이상을 접종을 시켜야 돼요. 65%를 접종을 시키려니까 청소년들을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가 연령을 낮춥니다. 그렇게 강제 접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은 확인된 것만. 최근에 뭐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뭐 강당에서 쓰러져서 사망했다. 저는 100%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허가 후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게 임상시험이라는 건 1상, 2상, 3상 이게 3번을 하거든요. 3번을 하는데 최종 결과, 그 3상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허가 후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다. 화이자 내부 문건에 보면은 그 부작용이 1291가지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부작용 환자들은 대부분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냥 뭐 1291가지니까 명령이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질병청에 물어봤어요. 야, 미국에서 화이자가 자기들이 연구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이 종류가 1291가지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니네 이거 왜 인정을 안 해줘? 이거는 그냥 이상 사례를 그냥 쭉 나열한 것일 뿐, 인과관계가 뭐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변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이상 반응, 그러니까 이상 사례가 있고 이상 반응이 있어요. 이상 사례는 백신을 맞고 뭐 백신이 원인이 아닌 경우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한다는 거. 근데 이상 반응은 그게 백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임상 시험도 안 끝났잖아요. 그 의약품들 안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상 반응,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이상 사례가 이상 반응인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상 반응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질병청에. 야, 여기 법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거 니네 피해 보상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는데 이 법률에는 이렇게 돼 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상 반응으로 간주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다. 그럼 그쪽 기관 가서 알아보랍니다. 자기들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고된 이상 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 사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예측된 그 이상 사례가 이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43,448명 중 백신군, 그러니까 백신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어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백신 맞은 사람하고 백신 안 맞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백신군에서 0.6%의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죠. 0.6%. 우리나라 2차까지 4,430만 명이 맞았어요. 4,430만 명의 0.6%면 26만 명입니다. 26만 명의 국민이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걸 알고 있었다. 그러고도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식약처가 발행한 그겁니다. 식약처가 발행한 그 보도자료예요. 요거는 아까 살짝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면밀한 검토. 면밀한 검토. 이거 보시면 만 50세 미만 보십시오. 0에서 17세 요 청소년이죠. 청소년들 99.998%가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없어요. 99.998%. 거의 100이잖아요. 100. 그리고 만 50세 미만 99.95%. 이거 백신 맞고 문제 없다는 거. 사망을 안 했다는 뜻이고. 치명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제가 정보 공개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죠? 순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첫 확진자 2020년 1월 20일부터 첫 접종 21년 2월 26일까지. 그죠? 13개월이잖아요. 48. 질병청이 저한테 이렇게 밝힌 거예요.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료 20년 1월 20일부터 전수감시 종료 23년 8월 30일까지 총 1,521명. 1년에 사망하는 독감 환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이런 바이러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격리되고 교회도 못 가고 회사도 못 가고 회사 이게 실직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랬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얘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아무 문제 없었다. 청소년 고3 첫 접종 21년 7월 19일 0명. 청소년은 안 맞아도 되잖아요. 18개월 동안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백신 맞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주의 단계. 주의 단계. 그 다음에 그 1월 27일 이게 지금 19년도거든요. 첫 확진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 중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년 3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돼요. 요게 이제 5명이서 밥 먹으면 버렸는데 그때 시작이 됩니다. 엄청 세잖아요.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고 10월 달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이게 20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년 12월 2일 날 화이자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거는 허가 면제예요. 허가 면제. 이렇게 됐는데 자, 21년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첫 접종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 엄청 강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점점 강해졌는데 여기까지 누적 확진자가 6만 명이에요. 누적 확진자가.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첫 접종하고 정은경이는 뭐래서 한 번만 맞아도 100% 예방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고 고3 학생 백신 접종 시작하고 18세, 49세 접종 시작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여기 22년 8월에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돼요.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백신을 딱 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확진자가 폭증을 해요. 6만 명이 든 게 딱 1년 만에 63만 5천 명. 10배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년 만에 2,900만 명이 됩니다.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방역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해제를 합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방역은 계속 풀어버려요. 이게 고의가 아닙니까? 반대로 돼야죠. 반대로. 그렇죠. 여기는 확진자가 별로 없으니까 국민들 마스크 안 끼고 그냥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확진자가 늘어나면 쪼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으면서 방역을 다 풀어버립니다. 쫙 풀어버려요. 그렇죠. 사기죠.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저는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확진자가 늘면 국민들이 알아서 백신 맞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면서 보면 그냥 고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화이자가 허가하기 우리나라에서 긴급 승인 되기 직전 3개월입니다. 직전 3개월 동안 화이자의 임상 시험에서 백신 맞고 1,223명이 사망을 했어요. 직전 3개월 동안만. 우리가 2월 달에 화이자가 허가가 났는데 20년 12월부터 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만
화이자 임상시험에서 1223명이 사망을 하고 중대한 이상 반응이 42,000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25,000건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이상 반응. 근데 이거를 보고도 질병청은 제약사에 면책의 동의를 해주고 허가를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지금까지도 안전하다. 나를 국가 믿고 맞아라 하잖아요. 올해만 코로나 백신 6차 접종 500만 명 넘었습니다. 올해. 그게 올해 이야기예요. 3차까지 990만 명 맞았거든요. 예. 기가 막히게 국민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 65세 이상 분들이에요. 지금 65세 이상 분들 저희 집회하고 다니면 저희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든요. 나라가 맞으러 하는데 니네가 왜? 그럽니다. 이 저희는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백신을 이제 그 사오면서 계약서에 광범위하게 면책 조항, 비밀 유지 조약이 있고 공론화 금지 소송비. 예를 들어 저희가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소송비를 국가가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당시에 그 고3짜리 그 유튜버가 그 질병청을 상대로 백신 계약서 공개 소송을 했거든요. 얘들이 이제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거부를 하니까 그 거부 취소 소송을 냈어요.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질병청은 원래 이 질병청은 정부 기관이잖아요. 정부 기관 정부 법무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소송을 대리하거든. 우리는 변호사를 사지만 뭐 정부는 상대가 워낙 이렇게 많이 소송을 하니까 따로 공단이 있거든요. 1차에서 유튜버가 이겼어요. 부분 승소로. 이게 뭐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비밀이냐 공개해라. 뭐 성분이나 이런 거 뭐 그 제약사의 어떤 걔들이 이제 기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밀을 제외하고 웬만하면 다 오픈해라. 그러니까 질병청이 어떻게 하느냐? 정부 법무공단 소송 대리인을 해임을 하고 율촌을 선임합니다. 율촌은 변호사만 1,5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그 로펌입니다. 김앤장하고 삐까삐까한 그 정도 로펌이에요. 국세, 국민 혈세를 들여가지고 이거 계약서 공개를 안 하려고 초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래도 2심에서 졌어요. 그러면 또 요거 더 빼고 공개를 해. 거기에도 불복해서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알 권리, 그 알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게 국가 기관이 할 일입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반응 요것도 되게 요거는 저희도 지금 소송을 국가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할 거예요. 저희도 그랬잖아요. 백신을 맞고 몸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이상 반응을 신고를 해요.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그게 이제 예방접종 시스템이 등록이 되거든요. 질병청은 가만히 앉아서 국민들의 이상 반응, 이 백신의 로트 번호라는 게 있어요. 제조 번호가 있거든요. 각 병마다 제조 번호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로트를 맞고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고 어떤 질병에 걸렸다. 이걸 질병청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공개를 해라. 미국하고 일본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베어스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이게 블로그 이런 데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니네 제약사한테 줬어 안 줬어? 국민들 로트 번호별로 이상 반응 이거 제약사한테 줬다면 얘들은 국민들을 임상 반응 이용한 거잖아요. 줬어 안 줬어? 그 여부도 비공개입니다. 안 줬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안 줬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근데 안 했다면 부존재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비공개였어요. 비공개. 줬는데 우린 공개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의심돼서 제가 그 질병청 직원 2명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거 니네 이 질문은 이해를 잘못한 거냐? 이거 만약에 니네 이거 줬으면 이거 국민들 임상 시험에 이거 이용한 건데 이거 국민 의료 정보를 제약사에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니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답변을 못합니다. 국가기관이
그래서는 안 된다. 시간적 개연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요거 보십시오. 요게 1, 2, 3, 4, 5.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신을 맞고 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중증 이상 반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이상 반응 신고를 하고 피해 보상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면 질병청이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하면 그 심의 결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냥 이상 반응이다 아니다 하면 되는 거를 1. 인과성이 명백하다. 2.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다. 3.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다. 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요 세 가지는 인과성 인정이 되는 겁니다. 4번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요건 또 조건이 있어요.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그러니까 42일 접종한 지 42일 이내인 것 같은데 1번은 이거는 이거 이상 반응이 알려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거는 위로금을 줘요. 근데 같은 4번인데 4-2번 이거는 백신이 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기각입니다. 5번은 명백히 아니다. 이렇게 나눠요. 근데 지금 요걸 보시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4월 달까지 그 이상 반응 사망했다고 사망자입니다. 사망자가 이상 반응을 신청한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게 2,199명이에요. 근데 심의가 끝난 게 2,020명이거든요. 2,020명이거든요. 그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가 24명입니다. 기각률이 98.8%. 쉽게 얘기해서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자, 문재인이 뭐라 했습니까? 백신 접종 후 이상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얘기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정세균이가 1호로 말했어요. TV 나와가지고. 그리고 정은경이 한 번만, 요거는 아스트라제네카예요. 아스트라제네카 한 번만 맞아도 지금까지 효과가 100%였다. 근데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문제로 혈전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장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니네 이거 아스트라제네카로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야? 피해 보상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야? 216명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혈전으로 신고를 혈전을 제약사가 혈전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민들이 나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혈전 발생했어 하고 피해 보상 신청한 게 216명입니다. 4명 인정됐어요. 4명. 제약사가 인정을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정기석이가 그 중대본 위원장이었거든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하고 있습니다. 정은경이는 서울대 교수하고 있어요. 국민 수천 명, 수십만 명 병들고 죽여놓고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보십시오. 양산에 아방공 지어갖고 저지랄하고 살고 있죠.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팬데믹에 이게 그대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 보십시오. 요거. 제가 아까 화이자 임상 시험 3개월 동안 1,223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도 니네는 허가를 했느냐? 그러고도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국민들에게 접종의 기회를 제공했다. 뭐 사람 많이 죽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우리는 니네가 알아서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책감이 없는 애들이에요. 요게 식약처에서 발행한 전문가용 사용상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는 백신을 허가하면서 발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이미 이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 화이자거든요. 이 약 투여 후 매우 드물게 심근염, 심장막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두 번째 백신 투여 후 부스터증 더 자주 발생했다. 이거 접종하기 전입니다. 처음에 화이자는 질병청은 화이자 백신 맞고 심근염, 심낭염 인정 안 했어요. 지금은 인정합니다. 근데 애초에 식약처가 이거 허가하면서 발행할 때 이미 위험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어느 스위스 연구진이 3차 부스터샷 맞고 35명당 1명. 그럼 3,500만 명이 맞으면 몇 명입니까? 100만 명이 100만 명. 심근요. 심장은요. 심장 근육은 한 번 손상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그 수치, 의학적으로 수치가 정상인 거지 심장은요 나빠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질병청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정상으로 돌아왔지 않느냐. 수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5에서 3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상일 때는 우리 15였는데 이거 맞고는 30이야. 어쨌든 정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자, 예방 지속 기간. 한 번만 맞아도 100% 예방한다 그랬죠. 예방 지속 기간은 아직 알 수 없다. 백신 예방 효과의 한계,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백신 접종자에서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이걸 알고도 국민들한테 안전하다, 한 번만 맞아도 된다,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질병청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3차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지나니까 4차 맞아야 돼요. 5차, 6차 이렇게 계속 지금 8차까지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상호작용. 요게 이제 그 동시접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호작용에 대한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다른 백신의 병용 투여는 연구된 거 없다. 정기석이 나와가지고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양팔 동시에 접종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안전성 확인됐다 그랬잖아요.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이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거는 작년 기준이고 바뀌었어요. 아까 2020명이고 보상이 24명.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로트 번호. 요 로트 번호는 제가 직접 수집을 한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질병청이 공개를 안 하니까.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로트 번호 별 이상 받는 거 요거는 우리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아니고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요거 보십시오. 요거 FG1807이라는 로트예요. 네. 광범위 거대 비세포 림프암, 급성골수백혈병, 급성골수백혈병, 혈전증, 급성골수백혈병, 급성골수백혈병 똑같죠? 네. 이거 급성골수백혈병 카페에서 받은 겁니다. 급성골수백혈병 카페가 우리나라에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백혈병 카페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로트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받은 겁니다. 로트 번호가 다 똑같아요. 그 중에 여기서 놀라운 게 한 직장에 2명이 급성골수백혈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수집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직장 동료한테 가서 로트 번호 물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도 그날 알았대요. 처음 알았대요. 맞은 날짜가 21년 8월. 안타깝습니다. 네, 이것도 다 여기 뭐 급성 림프 모구 백혈 다 백혈병이죠. 적혈구 증가증도 약간 백혈병 같은 거고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게 다 림프암 다 백혈병이거든요. 쭉 보십시오. FJ8041, FG0050, FH4092 똑같습니다. 로트 번호별로 이상 반응이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이것도 제가 질병청에 또 물어봤죠. 그거는 질병청은 뭐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관계가 밝혀지지 않아서 난 모르겠다. 그렇게. 자, 제가 이제 이 로트 번호별로 이상 반응을 공개를 하라. 질병청에다가 공개를 하라.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겠다. 그러면 제약사에 줬는지 안 줬는지 그 여부만 공개해라. 하고 그 여부에 대해서 밝히는 게 이게 여부가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대요. 여러분들의 이상 반응을 제약사에 줬냐 안 줬냐 그냥 줬는지 안 줬는지만 공개를 해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과 뭐 재산에 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질병청이. 신고된 이상 반응 모두가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왜 아닌지, 왜 의학적으로 저희 딸내미는 뇌전증, 자가면역 뇌염으로 진짜 보름 동안 눈 한 번 못 떠보고 갔거든요. 왜 그게 의학적으로 왜 백신을 맞고 그런 질병이 걸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국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약사는 면책입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은요. 이거 어쨌든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공무원들이 한 거 아니에요. 네.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많이 사망을 해도 공무원들은 아니 과실이 없어요. 저희가 과실치사로 고소를 하려고 해도 조사도 안 해줍니다. 저희 정은경이 고소했는데 대검에 고소를 하니까 포항지청으로 넘기더라고요. 이거 웬일이야? 경찰로 넘기더라고요. 지금 또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래가지고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하거든요. 경찰이 해야 돼. 그 경찰서로 넘겼어요. 그대로 연락이 오고 6개월 넘었습니다. 조사 한 번 안 해줍니다. 그냥 묻어버립니다. 자, 이게 핵심인 거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예방접종 기피로 이어진다. 질병청은요. 질병청이 존재하는 목적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예요. 얘들은 질병을 예방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안전한지 문제가 되는지 국민에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딴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코로나 백신이 되게 위험하다. 이거는 접종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 논문을 저희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한 또 이걸 또 전문 번역사한테 이게 번역을 했다고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 판사가 한번 읽거나 볼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논문들 번역을 해가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냥 애초에 이 mRNA 백신 만드는 플랫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권위 있는 네이처지에 실렸다. 질병청 니네 네이처지에 낼 만큼 권위가 있는 조직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네이처지의 어떤 과학자들이 mRNA 백신을 플랫폼 자체를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 그게 암이고 그 잘못 생성된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보면 P53이라는 그 어떤 그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예요. 근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P53을 죽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암 환자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면 엄청나게 진행되거든요. 암을 억제할 유전자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암은 또 혈전을 발생시키고 이런 논문들이 나와도 질병청이 제가 그거 첨부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세계적인 의학자들이 이런 백신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니네는 국민들에게 생길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아니면 논의라도 한 게 있느냐?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약간 좀 삐딱하면 답변을 그냥 동문서답하고 공개를 해버리거든요. 공개를 하면 제가 이의 신청을 못해요. 그럼 새로 해야 돼. 새로 하면 또 2주, 3주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야, 그러면 니네가 논의했다는 그 근거, 문서라도 공개해.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이송해버립니다.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논문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얘들은 오로지 백신을 접종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요게 이제 그런 논문들이거든요. 요 논문 보시면 이제 뭐 그 암 발병 확률 이게 이제 사스코브2 요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암 발병 확률을 높인대요. 네. 그리고 mRNA 백신은 유전자 코드
유전자 코드 이게 메틸 슈도 유리딘이라는 뭐 그런 그 RNA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 이름이거든요. 요게 변형으로 인해서 암 발병과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mRNA 백신 맞으면 암 발병이 생긴다. 뭐 그런 논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뭐 요게 특정 코로나19 백신은 일부 종양 환자와 생존자에게 걸리기 쉬운 전 종양 유발 환경을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생성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암 환자가 그냥 암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말도 안 돼. 요 메틸 슈도 유리딘은 임상적으로 승인된 사스코브2 mRNA 백신. 요게 이제 요거는 화이자 백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 BNT162B2 요게 이제 화이자 그 코미나티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게 시프트 플러스 원 프레임 시프트 생성. 이게 뭐냐면 그냥 돌연변입니다. 돌연변. 그러니까 DNA라는 게 뭐 염기 서열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숫자가 이게 DNA는 이게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하나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 시프트, 프레임을 한 칸 올린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그냥 그 염기 서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요 종양내 mRNA 오역 얘들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전혀 다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mRNA 백신으로 노벨상 받은 거 아시죠? 2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백신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 mRNA 백신 플랫폼, 유리딘이라는 게 같은 뭐 그런 물질이 있는데 요게 그냥 몸에 들어가면 다 그냥 분해가 돼버립니다. 분해가 되니까 백신이 이게 항체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자연적인 유리딘은 빨리 분해가 되니까 인공 유리딘을 넣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그 인공 유리딘을 자연 유리딘 대신에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가 안 되니까 얘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서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문제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항체가 돼야 되는데 잘못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걔가 이제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거죠. 화이자 내부 문서에서는 화이자 백신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 중 3번째가 코로나 감염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면 코로나 감염입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높을수록 감염자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거의 88%, 89%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접종률 대비하면 우리나라가 확진자 1등입니다. 1등. 근데 문재인은 K방역 어쩌고 아직도 홍보하고 있잖아요. K방역 홍보비만 1,500억 들었어요. 1,500억. 요것도 이제 리보솜 프레임 시프트를 뭐 증가시킨다. 요 프레임 시프트로 인해 만들어진 생성물, 이게 잘못된 스파이크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숙지 세포를 포적으로 하는 T세포. 그러니까 숙주, 우리가 몸이 숙주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인다. 뭐 똑같은 요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질병청이 42일만 인정을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요 연구에서는 이게 이제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요 연구에서는 mRNA 백신이 그 빠르게 분해되죠. 아까 그 가짜 그 인공 유리딘 이걸 넣어가지고 분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최대 187일 동안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생산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나와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1년 이상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근데 42일 딱 끊어버립니다. 43일도 인정 안 해줘요. 그 근거 공개하라. 그거 공개 못하겠다. 제가 그랬죠. 야, 성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학회가 42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의학적 근거를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면 학회가 질병청에 자유롭게 의견 제시를 못한대요. 그래서 공개를 못하겠대요. 그 국민의 건강과 생명하고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냥 학회가 우리한테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 공개하면 제시를 못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학회가 욕을 먹을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IgG4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가 면역 그 질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철수.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죠? 최근에 뭐 영국 법원에서 인정했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요 사용상 주의사항이잖아요. 그죠? 23년 4월 4일 날 제가 받은 거예요. 받은 날짜입니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거 식약처가 발행한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적혀 있죠. 이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수가 투여 후 21일 이내에 발생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결과가 치명적이었다. 이거 우리 백신 접종하기 전에 이미 이 식약처가 이거 내놓은 겁니다. 이미 이 백신의 투여에 따른 유익성과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된다. 안전하다. 국가를 믿고 맞아라.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백신 접종 전에 이미 식약처가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위험하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백신을 접종한 이득이 실보다 크다. 근데 여기에서는 식약처는 모르겠대. 유익성과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하라. 이거는 잘 모르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도 안전하다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백신을 거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 이게 이제 기저질환자들이잖아요. 기저질환자는 우선 접종 대상자였어요. 먼저 맞았어요. 근데 지금 기저질환자가 이상 반응이 생기면 이상 반응이 인정 안 해줍니다. 기저질환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줘요. 이런 애들이 뭐 똑같은 거 모든 예방효과에 나타난 건 아니고 약물 상호작용은 수행되지 않았다. 요 이제 청소년 얘는 12살 집에서 자다가 갔어요. 요건 우리 딸내미. 뭐야? 요거 얘는 14살 중3 전교 1등 하던 애입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머리 아프다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갔고 준우 얘는 학생 첫 번째 고3 접종하고 첫 번째입니다. 사망자. 얘들은 피해자들. 저희가 이거 교육부 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교육부 장관 나와 이러고 하면 그 교육부 사무관이 나와가지고 저희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피해 주장하고 뭐라고 이래요. 인과성 인정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백신 피해자들이 아니야. 피해 주장하고.